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트럼프하고 통화했다고 20분 통화했다고 엄청나게 자랑질 하고 있는데요. 실제 통화한 걸 제가 들은 건 아니지만, 근데 미국의 백악관에서는 아직 아무런 공식 발표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하고 통화하면 SNS 본인 계정에 많이 올리거든요. 아직도 제가 이 방송 녹화하는 현재까지요. 통화한 지는 오래됐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고 기사가 뉴시스에서 또 취재해 봤는가 봐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참 통화요. 통화는 그것도 60시간 만에 했나요? 한 3일 걸렸죠? 60시간 만에 어젯밤 10시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부터 20분 통화했다. 이렇게 이재명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 10시부터 20분. 근데 미국 시간은 오전 9시라고 합니다. 오전 9시. 오전 9시에 통화했는데 뉴시스가 취재해 보니까 오후 4시까지 아무런 글이 없다고 합니다. 어제 미국 시간으로 오전 9시에 통화했는데 오후 4시까지 아무런 공식 입장이나 반응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마 이재명이가 발표한 거에 하면 우리가 덕담도 하고 서로 피습도 당하고 테러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세도 빨리 좀 하자. 관세 이야기 좀 하고 서로 덕담만 했다. 그러면서 아주 민감한 방위비 문제나 북한 이런 민감한 문제는 없었다. 그냥 덕담 수준의, 덕담인지 잡담인지 모르겠는데 잡담 수준의 통화 조금 했을 텐데 뭐 빼고 통역하고 이러면요 20분이 금방 몇 마디 못 합니다. 이재명이 영어를 할 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제대로 한덕수 같으면 그냥 하겠지만 영어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알맹이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데, 트럼프도 그냥 저놈하고는 말도 쓰기 싫은데 또 그래도 나라니까 60시간이나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자꾸 전화만 하자고 애글복걸하니까 트럼프가 한번 전화기는 들어주는데 알맹이 있는 내용을 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발표 그냥 옛날에는 바이든 때는요 2022년 윤석열 대통령 통화하자마자 그냥 바로 보도자료 배포해가지고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대응 이렇게 바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2022년에 바이든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보도자료까지 뿌렸잖아. 근데 트럼프가 일일이 보도자료는 안 뿌리더라도 그러나 자기 SNS는 글을 했거든요. 트럼프가 최근에 통화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있잖아. 통화. 그 다음에 푸틴과 통화. 이것도 다 SNS를 통해서 야, 나 시진핑하고 통화했다. 푸틴하고 통화했다. 이걸 다 홍보를 하거든요. 글을 다 올렸다잖아요. 그리고 어제도요. 통화하고 나서도 트럼프 SNS에 글을 많이 올렸대요. 뭐냐면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를 인하해라. 또 중국과 무역협상 일정 이런 10건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 10건. 그중에 이재명이하고 통화한 거는 한 줄도 없더라. 그러니까 제 말은 트럼프가 이재명이를 인정해서 통화한 게 아니고 이재명이가 한 번만 전화해달라고 애걸복걸하니까 60시간 만에 알맹이 없는 잡담 수준으로 몇 마디 하고 그 다음에 올릴 게 없으니까 아예 개무시해서 아무것도 안 올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아마 근데 임기 내내 이재명하고는 트럼프하고는 냉랭할 겁니다. 냉랭할 수밖에 없죠. 완전히 중국 G7에 간다는데 그것도 또 봐야죠. G7에 가 이재명이 반겨줄 놈이 이재명이 반겨줄 정상이 누가 있나요? 어디서 불청객처럼 이재명이 어디 끼봤자 그게 G7 나라 중에 이재명이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죠. 황당합니다. 미국이 볼 때는요 거의 이래 볼 겁니다. 즉 김정은이나 옛날에 차베스나 김정은이나 이재명이나 똑같은 놈으로 볼 겁니다. 실제 김정은하고도 통화 안 한 트럼프가 축하전 안 하는 게 정상에 놓잖아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싫어하거든요. 근데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내시경 구호가 국민주권정부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와, 우리
저는 이재명이를 이게 찌패스라 하거든. 차베스가 있고 찌패스가 찌재명이니까 성이 찌시잖아. 차베스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전베스 또는 이게 찌패스, 차베스, 찌패스, 찌패스가 좋죠. 찌패스가 차나 찌시나 뭐 이게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영어로 하면 차베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가 있고 한국에 찌패스가 있다. 둘 다 국민 주권 정부야. 국민 주권 정부, 이 국민을 내세우는 게 다 독재. 진짜 이게 그 헌법에 따라 통치하면요, 굳이 국민 안 내세워도 돼요. 국민을 제일 많이 내세운 게 히틀러하고 스탈린입니다. 히틀러하고 스탈린이에요. 이 찌패스가 하는 짓이 국민이 50%도 못 얻어 40%대 얻었다고 제가 독재하면 안 된다 했잖아. 이 이재명의 공약 중에 하나가 결선 투표제 도입이야. 개헌하면. 그러면 이 결선 투표제 정신으로 가면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왜? 이번에도 결선 투표 했어야지. 김문수하고 결선 투표 했어야지. 그게 정신이잖아. 지 공약이잖아, 공약. 50%가 안 되면 이게 정당성이 약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헌은 아직 안 돼도 그 정신은 자기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그랬던데 이거 결국은요, 현재 이거 저는 이재명은 정당성이 없다 이 봅니다. 40%대 대통령이 50%가 결선 투표거든요. 근데 국민 주권 어쩌고저쩌고 국민을 내세우면서 지 맘대로 하는 독재, 이게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베스하고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차베스가 대법관을 12명 내렸잖아요. 20명에서 12명. 근데 이재명이는 지금 30명으로 14명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죠. 차베스도 빚내가 막 뿌리잖아. 근데 이재명이도 빚내서 막 뿌리자. 하는 짓이 똑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름까지 똑같냐. 국민주권정부 이름까지. 결국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저 차베스 나게 북한의 김정은이나 한국의 찌쩌명이나 점점명이나 똑같은 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뭐 G7은 뭐 G7 초청하게 해서 그 이재명이 오기를 이게 바라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게 국제 왕따, 국제 미화입니다. 뭐 이재명이 좀 반겨주는 사람은 푸틴,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정도 아닌가? 뭐 모르지. 또 베네수엘라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죠. 누군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차베스만 생각하면 되니까 이거는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국제 왕따, 국제 미화다. 이재명이는. 이거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 누구보다 잘한다. 그래서 이게 60시간 만에 마지못해 통화하고 애걸복걸. 근데 이 통화 내용도 아예 공개도 안 하고 있다. 내용 자체도 알맹이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제 앞으로 한미동맹은 힘들지 않을까. 뭐 트럼프가 가장 열받는 게 북한하고 또 9.19 합의한다 하면서 뭐 이게 트럼프는 지금 이게 보고에 하면 중국이 대만을 힘으로 무력으로 통일한다 이런 정보 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걸 이재명이가 아이고 그거는 뭐 외계인이 지구 쳐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이 열 안 받겠습니까? 이미 이재명 외교는 완전히 파탄됐다. 우리 서방 선진국 있잖아요. 서방 G7 포함해서 이런 자유민주 체제와 시장 경제를 공유하는 서방 선진국은 선배기 이재명이를 북한의 김정은이나 똑같이 본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미국하고 중국이 대패권 전쟁이 났을 때 이재명이 어떻게 될지, 정말 이게 우리 안보를 갖다가 진짜 위협을 하는,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봅니다. 이재명이가 된 이유가 지금 이게 언제 중국, 대만, 그리고 한반도에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모르는데 이걸 이게 북한하고 또 9.19 합의로 또 이게 뭐 비싼 돈 주고 평화를 구걸하는, 이게 가장 지금 이재명의 저는 집권의 가장 위험 요소가 바로 이게 안보 문제고, 그러게 외교 문제다. 지금 트럼프하고 미국 대통령 이런 데 냉랭한 이런 데 관계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과연 이게 미국의 대응이 어떨지, 진짜 힘들 때 방위비 분담이나 주한미군 출신 올 때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 좀 더 비판 감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